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오늘 우리 특공개미 야간 교육방송이죠. 네 번째 챕터. 자, 무료 추천주 차트 및 모멘텀 분석. 이 또한 마찬가지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 기법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우선은 한정기술입니다. 자, 오늘 드렸어요. 한정기술은 이미 제가 수익을 들었던 종목이에요. 한정기술은 제가 무료방에서도 언제 추천드렸냐면은 언제 추천드렸었더라 한정기술. 잠깐만. 여기였었나? 한정기술 제가 여기선가 한번 드렸을 거예요. 한정기술을 수익 났었었죠. 예. 수익 났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또 재추천을 드렸었어요. 한정기술. 자, 한정기술은 무슨 관련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정기술이가 무슨 관련주죠? 어떤 관련주예요? 한정기술 무슨 관련주? 무슨 관련주입니까? 한정기술이가 원전 관련주죠. 네. 원자력 테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원전 테마 대장주인데 원전 대장주. 잠시만, 저 목에 스프레이 좀 뿌릴게요. 목이 간질간질하네. 가끔씩 여러분들 환절기 되면은 목구멍이 되게 막 가려울 때 있죠. 그죠, 여러분? 목도 가렵고 막 코도 가렵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목이 가려울 때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를 뿌리거든요. 이거 뿌리면 금방 괜찮아져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 좋아.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 효과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죠. 그렇죠? 네, 원전 관련 맞습니다. 우리가 원전주를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한참 글로벌 전체 시장을 봤을 적에 저탄소 정책, 이게 중요하죠. 지구가, 여러분, 자, 지금 전기차가 난리 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전기차를 타면은 보조금을 주고 왜 혜택을 줍니까? 왜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생산 안 하겠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잖아요. 지구가 너무나 많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대표적으로 이상기후 현상. 저번에 봤는데 중국에 10월달이었어요. 제 기억이 10월이었는데 10월달에 중국 상해였나? 첫눈이 왔다고 뉴스를 봤었어요. 10월달을 맞을 거야 아마. 그때 중국 상해인가 어딘가에 첫눈이 내렸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상기후 현상들. 탄소를 줄여야죠. 예. 탄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맞죠? 근데 아시겠지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설치하고 하는데 조금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효율성 측면에서 원자력보다 안 돼요. 대신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좀 있죠. 위험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기억하시죠?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우려스럽죠, 솔직히. 혹시라도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변 인명피해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바다로 스며들어가 봐요. 우리 뭐 먹고 살아? 물고기들 다 원전수에 오염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원전은 다들 이제 좀 두려워하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였었어요.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만 탈원전 했던 거 아닙니다.
그때 이제 다들 원전의 위험성을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마침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거야. 예전에 뭐 체르노빌도 있었지만은 터진 거죠. 그래서 야 원전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안 된다. 그러고 있었던 거지.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왜? 원전 저탄소, 얘 탄소 안 나오잖아요. 원전도 청정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 뭐 분류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한참 논의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고 한 반면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SMR 원전, 소형 모듈 원전. 지금 이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중공업.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하면 딱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뉴스케일이랑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도 제가 추천드렸죠. 유상증자하고 금락했을 때 사라고. 자, 아무튼 거기다가 지금 탄소 중립,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 관련했을 때 이 원전이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원전 뭐 몇 기 건설한다. 그리고 원전이 한 기도 없었던 나라에서도 원전 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전력난도 있었죠. 전력난. 그래서 전력난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잠깐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 되게 경제적인 이런 원전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대선 주자들의 공약입니다. 윤석열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이재명까지도, 예. 이재명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는 은근슬쩍 말을 조금씩 바꾸죠. 예. 이재명도 이제는 소형 모듈 원전,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 윤석열은 지금 뭐 기존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죠. 탈원전 폐지한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두 후보가 다 지금 원전을 밀고 있거든요. 안 되겠냐고 이게. 세 번째, 원전 수주. 한참 우리나라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수주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되게 우리나라 한국수력 원자력 쪽에서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쵸? 한수원에서.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한수원의 그 사장이 한 2달 전인가요? 네. 연초에 대형 수주 하나 뭐 기대할 수 있다. 좀 자신 있게 자기 그 개인 SNS에다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왠지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모멘텀도 있어요. 요것만 보더라도 원자력 관련주들의 모멘텀 너무나 좋죠.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가 흐름을 보자. 한정기술. 네, 오늘 왜 추천드렸느냐?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렸다가 수익을 드린 바 있는데 또 지금 추천드렸어요. 자, 잘 보세요. 얘도 맥점 체크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 주도 테마주들은 61선 지지만이 받는다. 아니면은 깨지면 121선. 지금 보시면 실제로 61선은 부근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61선 부근에서 한번 반응 나와주고 깨지니까 이제 121선에서 지지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은요 60, 120 꼭 기억하세요. 60 지지받고 깨지면 120 노려야 된다. 주도주들은.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한정기술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왜 60선 근처에서 쌍바닥을 만들고서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60선 근처예요. 지금 깨지진 않았습니다만은 60선 근처예요. 맞죠? 자, 디테일 분석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서 잘 봐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맥점을 잡을 적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으면은 이 양봉에서 종가, 시초가, 저가, 고가 다 선 그으세요. 다 맥점이야. 알겠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세가 시작된 시초가, 저가 다 선 그으세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저가가 의미가 없죠. 선 그을 필요 없고요. 지금 종가 선 그게요. 종가.
딱 떨어진 거 아닙니까, 종가? 자, 종가에 선을 그었더니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종가에 선을 그었더니 보시면은 자, 실제로 종가 만들어지고서 이틀 동안 종가 지지받죠. 지지받고서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유료방수이 많이 냈죠. 자, 그 다음에 쭉 급락이 나왔어요. 지수 투면 장사 없죠.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서 더 갔는데, 자, 이 가격대를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 어떻게 돼요? 살짝 올라탔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올라탔죠, 지금?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급등 나왔다가 지지받고서 슈팅, 이탈했다가 돌파하면서 슈팅, 또 이탈했다가 올라탔죠. 그러니까 오늘 살짜리라 그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수급적인 이유인데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누가 많이 샀을까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많이 샀는데, 자, 기관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산 애들이 있어요. 자, 10월달 잘 보세요. 10월 중순경에 누가 샀는지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10월 중순경에 보니까 누가 많이 샀는고 하니 투신도 사고, 특히나 많이 산 게 연기금이네요. 그죠? 연기금이 왕창 긁어버렸죠? 네. 10월부터 10월 말까지 엄청 샀어요. 중간에 또 사주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매수가 뜸했었어요. 한동안 뜸했었지,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매수가 도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주포였었던 애들이 한동안 이제 지수도 좀 안 좋고 약간 이제 쉬어가던 분위기다 보니까 한동안 관망을 했던 거예요. 연기금이 관망을 하던 기금이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입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타점상 어제 오늘 너무 좋았던 거죠. 그죠? 오늘 무조건 살짜리죠. 무조건 살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은 1번 눌러보겠습니다. 한정기술 이해됐다 하시면은 1번 눌러볼게요. 재밌죠? 이 공부, 이렇게 차트를 그냥 대충 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멘텀적인 이유, 그리고 차트상의 이유. 예. 그리고 우리 일반 주린이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꼭 우리 주린이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합니까? 회사 주가 관리 안 하냐? 야, 니들 대표회사 주가 관리 안 하냐? 혹은 주담, 주식 담당자, 주담 주가 관리 안 하냐? 주가가 빠지면은 모멘텀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가가 빠지면 모멘텀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죠. 모멘텀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빠지고, 또 정말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은 또 올라가고. 오케이? 모멘텀이 좋으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모멘텀이 나쁘면은 빠졌다가 계속 빠지겠지만은, 모멘텀이 좋고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면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도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더라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에 물리세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시 오를 확률이 높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하여튼 한정기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무료방에 말씀을 드린 게 얼마 언더로 드렸냐면은 88,900원 이하로 드렸습니다. 88,900원 이하로 드려봤고요. 살짝 수익으로 마감했어요. 두 번째는 버킷 스튜디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것도 이제 오늘 추천을 드렸죠. 이건 사실상 이미 여기서죠. 종가 베팅 추천 드렸습니다. 이미. 자, 지금 이제 무료 추천주 내용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죠. 이게 이제 무료 추천주 내역이에요. 보시면 제가 다 적어놨죠. 한정기술 12월 16일 88,900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여기 손절가입니다. 보유 중에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보세요. 12월 13일날 실적 80원 추천드렸는데 최대 13.8% 상승을 했죠. 이노뎁 15일날 드렸는데 최대 13% 상승했고요. 지어소프트 오늘 드렸죠. 오늘 16일날 오늘 드렸는데 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드렸던 게 갤럭시 모니터리, 버킷, 한정기술 드렸던 거예요. 그 전에 뭐 우리 기술 투자 수익 드렸었고, 에코프로는 지금 보유 중에 있고, 네. 그 전에 보게 되면 수익 난 거 많죠. 엄청나죠.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58% 올라가고,
대부 11%, 자이언트 44%, 후성 8%, 위메이드 19%. 그죠? 물론 손절도 있지. 신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 100%다 수익 납니까? 예. 초록뱀 10%, 10%. 초록뱀 두 번이죠, 두 번. 이날도 10% 드리고, 이날도 10% 드리고, 예. 위메이드 한 번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 많이, 좋은 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장도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무려 4개를 드렸어요. 지어, 한전, 버킷, 갤럭시아, 지어, 이렇게 4개 들어봤습니다. 자, 버킷은 아무튼 그날 이제 종가 베팅 사인 드리고 해서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단 단일가에서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던 기관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죠?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도. 네. 맞죠? 여러분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버킷 스튜디오를 추천을 드렸을 때 왜 드렸냐면,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제가 상한가 한번 갔었었죠. 자, 상한가 갔다가 조정을 살짝 받았었는데, 잘 보세요. 잘 봐요. 상한가 갔다가 제가 지금 그었던 가격, 그은 가격이 6,900원이에요. 대략. 근데 종가 기준으로 건드렸다가 종가 관리, 건드렸다가 종가 관리. 계속 이 가격대를 지켜줍니다. 맞습니까? 장중에는 이 가격대를 건드렸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급등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빠졌고요. 딱 종가 딱 키스하죠. 종가 관리했어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또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는데 종가 관리 못했죠. 빠졌어요. 종가 관리 했죠. 이날 종가 관리 했죠. 그래서 제가 이날 유료방 무료방에 같이 매수 사인 드렸던 거예요. 장중에는 추천가 대비한 거의 12% 이상 올라갔지만은 이제 또 무료방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를 안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무료방은 그냥 각자 재량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 먹고 팔고 3% 먹고 팔고 했더라고. 시초까지 다 팔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유료방은 10% 이상 다 먹고 팔았죠. 예. 아무튼 그냥 종가 베팅 들어갔던 종목이고, 오늘 또 샀어요. 왜? 잘 봐요. 이 맥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어제 또 넘어갔죠. 그러니까 대량거래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가를 깨지 않았어요. 즉 이 가격대는 지금 며칠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오늘도 또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포 입장에서 이 가격대 6,900원 언저리 가격대를 안 깨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보인다. 심지어 대량거래가 터진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를 안 깨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지켜주려고 어떤 하는 노력 보인다라는 거죠. 거기다 오늘 기관 수급까지도 유입이 되더라. 맞죠? 비록 단일가에서 오늘 2%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때문에 빠졌다? 공시. 전환사채 행사 물량 그 공시 때문에 빠진 거다. 근데 공시는 이미 지난 12월 7일 선 공시가 나왔다. 그래서 이미 1차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주린이 물량 털기 위해서 뺀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버킷 스튜디오 설명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오소프트.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내가 설명을 너무 오래 했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지오소프트 오늘 아침에 이거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최대 지금 매수가 대비 한 6% 이상 올라갔죠. 지오소프트. 얘는 그 무슨 관련주더라? 뭐야? 얘가 마켓컬리. 네, 마켓컬리 관련주를 이제 묶였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관련주도 조금 흐름이 좋았었는데, 보시면 자, 지오소프트를 일단 제가 관심에 뒀던 이유가 뭐냐면, 잘 봐요. 최근에 음봉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요거를 그냥 이 음봉의 고점부터 저점 요걸 한 번에 그냥 캔들 하나로 그냥 끝내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이때도 이틀에 걸쳐가지고 넘어갔던 캔들이었어요. 이 가격대인데, 이번에는 한 번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강했다. 그만큼 강했다. 4일 내내 빠지던 거를 갖다가 한 번에 그냥 먹어버렸다. 그만큼 강한 캔들이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런 양봉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대 양봉들을 검색하실 때가 한 번에 먹어버리는 거, 네, 이런 거 있으면은 관심을 무조건 담아 놓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정확하게 오늘 최저가가 19,550원이거든요. 저가가 19,150원.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은 19,200원이었어요. 완전 싸게 잘 잡았죠. 왜? 어제 61선 넘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61선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61선 가격이 19,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9,200원에 매수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체결됐죠. 여기서 딱 체결됐죠. 어디 갔어? 여기 딱 체결됐잖아. 19,200원에 밑으로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무료 방송에 무료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최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잡자마자 6% 먹은 거예요. 지오소프트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차트를 넓혀보니까 자 봐요. 이 가격대가 또 이때도 보니까 지지받았던 의미가 있는 가격대예요. 여기서도 지지받았어요. 신기하죠? 이게 다 연관돼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량거래 빵 터지죠. 시초가 갭이 떴으니까는 선 그어봅니다. 이렇게 선. 그러니까 어때요? 어제 종가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한번 두드린 거예요. 매물소 한번 해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오늘 한번 살짝 눌러주고. 그래서 종가도 되게 잘 끝났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도 차트는 이쁩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거기다 오늘도 막판에 보니까는 기관 수급이 또 탁 들어왔더라고. 제가 아침에 매수하라 사인 드렸는데 기관 애들도 마침 좋게 맞나봐. 딱 들어왔어. 저소프트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노뎁은 뭐 이미 제가 그 분석 영상 올려드렸었죠? 어제 드렸죠. 어제 어디서? 은봉에서 우리 이노뎁이도 어디 갔어? 얘가 어제 26,350원에 드렸습니다. 26,350원 이하로 여기로 드렸어요. 여기로 매수한 드렸고요. 오늘 매수가 대비 어제 이미 종가가 올라갔어요. 종가 기준으로 어제 한 4% 수익 났거든요. 오늘 최고가는 추천가 대비 거의 13%가 올라가 있었죠. 이노뎁 추천가 대비 보시면은 거의 13% 올라갔었습니다. 이노뎁 축하드리고 하루 만에 그죠? 네, 어제 잡았다가 하루 만에 초급등이 나왔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이노뎁 얘도 오늘 딱 보시면은 윗골에 달렸는데 뭐 다 파셨겠죠 이제. 설마 아직까지도 안 파시고 보유 중인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면 파세요 한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꼬리가 달렸는데 잘 봐요. 맥점을 알면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 여기 맥점이죠. 왜 여기 맥점이에요? 시초가 갭상승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대량거래 음봉의 종가죠. 선 긋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오늘 이 가격대에서 매도할 수 있었겠지. 그죠? 이런 맥점의 원리를 모르는 투자자라면은 홀딩을 했을 것이고.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추천드렸는데 요건 마이너스로 마감했어요. 약 한 2-3% 정도. 자, 요거는 이제 NFT 관련주예요. 왜 추천을 드렸느냐? 해보세요. 얘는 이제 맥점이 어디냐면, 자, 상한가를 갔죠. 이날. 자, 상한가 가기 전에 보시면 대량거래 빵 터졌어요. 상한가 간 날도 터졌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캔들의 시초가랑 종가의 선을 그렸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느냐? 맥점이 되는 거예요. 맥점. 자,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봐요. 자, 맥점을 이탈했는데 바로 아래 지지받고서 슈팅. 또 맥점을 이탈했죠. 그죠? 이탈했어요. 이탈했다가 또 슈팅. 근데 왜 빠졌어요? 이때 지수도 괜찮았거든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게임주가 안 좋았어요. 게임주 그리고 NFT 관련주들이 안 좋았어요. 게임, NFT, 메타버스 즉 시장의 주도 테마들이 다 박살나던 타이밍이었어요. 12월 초에 다 빠지던 타이밍이었다고. 주도주들이. 예. 그래서 빠진 거예요. 빠졌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점이 다시 올라왔는데 또 빠지고 또 올라왔죠? 또 올라왔죠? 근데 또 살짝 빠지면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점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수급을 잠깐 보니까 갑자기 기관 매수들도 막 들어와요.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기관 애들도 뭐예요? 기관이 매수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승률이,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겠어요? 그죠?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뭐 네트워크가
일반 개인들보다는 당연히 나을 텐데 걔네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리는 승률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예. 거기다가 한 주체가 아니라 보험, 투신, 사모펀드 세 군데에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확률이 좀 나오는 자리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오늘 추천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는 이제 우리 어디였니? 1차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된 상황이죠. 1차 매수는 우리가 여기서 했어요. 아니, 내렸어. 1차 매수는 여기서. 그리고 어제 2차 매수했죠. 네, 어제 2차 매수. 오늘 지난번 1차 매수했고 오늘 이제 어제 2차 매수했는데 오늘 아침에 슈팅이 살짝 나오다가 빠졌는데 괜찮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주도 테마 종목이에요. 그죠? 밑에 알짜배기 자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61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61선 대비 많이 깨지진 않았어요. 많이 깨지지 않았어요. 네. 지난번에도 보시면 61선 살짝 깨졌다가 급등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맥점 보게 되면은 잘 봐요. 맥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맥점이고 그리고 여기도 맥점이에요. 이렇게. 왜 여기 맥점이에요? 대량거래 캔들의 종가, 마찬가지 대량거래 캔 양봉의 종가, 선거 보니까는 또 마찬가지 대량거래 양봉의 고가 딱 이어지죠. 여기서 또 저항대, 고점, 백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어디 있어요? 백점이잖아. 백점이잖아. 네. 그래서 어제 추가 매수해라. 원래는 양봉 하나 보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양봉 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양봉 보고 사면 좀 높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지수도 마침 바닥 찍은 것 같아가지고 어제 사라 말씀드렸어요. 종가에. 또 오늘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 지수가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괜찮아요. 수급도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그 특정 이제 그 운용 주체에서 투신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뭐 연기금도 나오고 사모펀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매도 물량이 좀 멈췄죠. 금투는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투신 그리고 연기금 다시 또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얘네들이 다시 이제 순매수 모드로 전환되는 건지 이게 단발성인지 연속성을 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매도하던 애들이 매수를 시작했으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후속 대응은 이제 카톡방에서 리딩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추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지난 영상 특공개미TV 유튜브에 종목 분석 챕터에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프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